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국 작가분들 10분 추천할 거고요. 그분들의 대표작도 다 추천을 해드릴게요. 진짜 오늘 제 보물창고 대개봉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문학 베스트 10을 여러분께 와르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 한강 작가님 때문에 이 온천지가 난리잖아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경사이면서 동시에 아쉬운 점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한국문학 작품이 많고 다양한 책들을 잘 보고 들여놓는 독립서점들도 참 많은데 다들 와서 한강 작가님 책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독립서점은 상대적으로 또 한강 작가님 책이 수급이 늦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을 찾는 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지만 우리 또 다른 좋은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국 작가분들 10분 추천할 거고요. 그분들의 대표작도 다 추천을 해드릴게요. 진짜 오늘 제 보물창고 대개봉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와장창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공복이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이 첫 번째 타자로 제 최애 작가님 나와야겠죠? 바로 김혜란 작가님입니다. 대표적으로 뭘 추천드릴까 하다가 두 권을 골라봤는데요. 저의 인생책인 비행운이랑 바깥은 여름 이렇게 두 작품을 골라봤어요.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책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비행운밖에 없네요. 비행운과 바깥은 여름 두 권 모두 단편소설집이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들입니다. 이 책부터 간결히 소개해볼까요? 이 비행운이라는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서 남는 독특한 구름 모양,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비행운, 행운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이 제목대로 이 책에 담긴 소설들은 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고 아름답고 행운으로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비행운, 행운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낙차가 정말 사람을 휘어잡는 소설이고요. 출간 이후로 한 10몇 년 동안 변함없이 제 최애책, 인생책이었던 소설입니다. 비행운을 추천을 드리고 또 다른 대표작으로 제가 바깥은 여름을 추천을 드렸죠. 이 책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스노우볼 안에 겨울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강 작가님 책 소년이 온다 추천하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펑펑 운 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도 제가 정말 펑펑 운 책 중에 하나예요. 특히 첫 번째 수록작인 입동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근에 김혜란 작가님의 장편소설이 출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변함없이 이 두 권의 책, 비행운과 바깥은 여름이 최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작으로 두 권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작가 바로 이승우 작가님입니다. 진짜 수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지만 단편 소설집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장편 소설집으로는 요거 식물들의 사생활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테마로 소개를 해보자면 요 식물들의 사생활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사랑과 욕망 같은 것들 주제로 담고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목 그대로 알 수 없는 타인에 대한 고찰, 새로운 접근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이승우 작가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쓰시지만 꼭 이런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작가의 고유한 목소리, 발화 방식, 스타일 같은 것을 뜻하는데 나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뭔가 그 작가만의 문체랄까? 그런 걸 잘 모르겠다, 와닿지가 않는다, 나도 이 문체라는 것을 명확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승우 작가님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이승우 작가님 문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집요하고 반복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이 문장과 저 문장 사이를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이 안에서 다름을 발견하고야만은 본질에 가까워지고야 많은 그런 문장들을 쓰세요. 제가 그런 점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마 읽으면 아, 이게 문체구나 라는 것을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승우 작가님 책 읽어보시고 좋으셨던 분들은 사랑의 생애라는 책도 추천드리고요. 여담으로 제가 읽으려고 사놓은 책 중에 이승우 작가님의 생애 이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장에 꽂힌 책들 중에 제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빨리 읽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작가님이었어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할 작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김초엽 작가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소설 이 출판 시장이 김초엽 작가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F라는 장르가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 이렇게까지 보편적으로 쓰이고 사랑받게 된 데에는 김초엽이라는 작가의 영향이 너무 대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작품이 정말 많지만 저는 이상하게 단편 소설집 두 권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는 방금 떠나온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요건 지금 책이 없네요. 두 소설 다 SF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 키워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추천을 드리지만 김초엽 작가님 소설은 대체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타인, 인간을 넘어서 타자, 이 존재들에게 다가가고 기존의 위계나 상식을 비틀고 아주 새로운 공존과 사랑의 방식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여러분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두 소설집은 너무너무 훌륭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김초엽 작가님 책을 읽으면 생각의 지평이 크게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비소설이지만 김원영 작가님과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 인생 책이거든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 책 추천드려봤어요. 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가는 정영수 작가님이고요. 대표작으로는 내일의 연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단편 소설집인데요. 제가 봤던 모든 소설 중에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룬 책이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세상이 잠깐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흩어지고 나서 그때 그 일을 회상해보면 그때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웠던가?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영수 작가님이 쓴 내일의 연인들은 그런 모습을 아주 미세하게 잘 포착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영수 작가님 소설을 두고 연애 소설이 아니라 연인 생활 소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공감해요. 저는 정영수 작가님 문체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작가에게는 찰나의 상황을 잡아내는 그 촘촘한 시선, 그것을 묘사할 줄 아는 능력,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사유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정영수 작가님의 내일의 연인들이었어요. 네, 다음 작가는 조혜진 작가님입니다. 같이 추천드리고 싶었던 대표작은 제가 올해 가장 잘 읽은 책 중에 하나인 로기안을 만났다 인데요. 그 책은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저희 엄마 집에 보내놨어요. 왜 인간은 거대한 슬픔과 비극,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잖아요. 그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탈북인 난민 로기안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소설입니다. 나와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절망과 슬픔을 들여다볼 때 두 존재가 아주 잠깐 만나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연민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출간된 소설인 빛과 멜로디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조혜진 작가님 소설은 읽다 보면 진짜 밑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명문장을 잘 써내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써내는 주제들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난민이나 해외 입양, 기지촌 등을 바라보는 이 작가의 시선, 이야기의 흐름에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어요. 조혜진 작가님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정유정 작가님입니다. 책장을 막 넘기게 하는 흡입력, 페이지 터너로서의 능력을 볼 때 아마 진짜 국내에서 손꼽히는 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정유정 작가님은 주로 인간의 악과 욕망을 주제로 하는 소설을 쓰시죠. 대부분 장편 소설이고 소설들이 모두 다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게 이 책, 종의 기원이었어요. 완전한 악, 사이코패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죠. 이 책 외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많은 분들이 완전한 행복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나르시스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제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 이게 또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정유정 작가님의 책에서는 정말 강한 날것의 이미지가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인간의 심리 묘사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이 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힘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유정 작가님 스릴러 작가로 알고 있지만 내 심장을 쏴라, 지니 같은 작품들을 읽어보면 이 작가님의 또 따뜻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유정 작가님이었어요. 네, 다음으로 요즘 또 저를 즐겁게 하는 작가님이 있죠. 조예은 작가님입니다. 이분 요즘 진짜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한국 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책의 재미를 들일 때 조예은 작가님 소설로 시작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호러와 SF 양쪽 다 참 잘 쓰시는데요. 만약에 호러 쪽, 조금 음산하고 축축한 이야기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상가옥의 유령이라는 요 책 추천드리고요. 단편 소설집으로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트로피컬 라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SF 디스토피아 소설로 조예은 작가님의 책을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노볼 드라이브를 추천드려요. 이 책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을 일으키는 눈이 내리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예은 작가님 소설이 다 대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요. 단편이나 경장편 소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 작가의 매력을 확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책들의 디자인이 정말 다 예뻐요. 그래서 아마 두 눈도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독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조혜은 작가님 책 추천드렸습니다. 8번째, 바로 김현수 작가님입니다. 김현수 작가님 책은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문장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곱씹어 읽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진짜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장편 소설로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추천을 드리기로 했어요.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이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타인의 심연을 파헤치려는 노력으로 부터 시작되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책이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주거든요. 입양된 아이인 카밀라라는 인물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두고 그 진실에 가닿으려는 노력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단편 소설집도 진짜 많아서 추천할 게 많은데 고민을 하다가 요걸 추천드리기로 했어요. 디 에센셜 김현수. 이 책에 중단편 소설이 4편 들어있고 장편 소설도 들어있고 시랑 산문이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실린 장편 소설인 7회의 마지막, 요것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여기 실린 중단편 소설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김현수 작가님 입문책으로는 요 2책을 추천드립니다. 덤으로 이 김현수 작가님이 산문을 또 되게 재밌게 잘 쓰세요. 그래서 저의 최애의 작법서인 소설가의 일, 그리고 지지 않는다는 말도 추천드립니다. 김현수 작가님이었고요.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작가님의 이름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현호정 작가님입니다. 저도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어본 게 아니라서 목록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특이해요. 독특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내용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설화와 신화, 전설이 막 뒤섞여 있는 무척이나 몽환적이고 압도적인 작품을 쓰시더라고요. 한국 작가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건 요거 단명소녀 투쟁기라는 짧은 책이었는데 20살 전에 단명할 것이라는 운명을 들은 소녀가 자신의 삶을 위해 죽음으로부터 달아난다는 내용을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 읽는 동안 굉장히 묘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은유 같은 것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상징성 같은 것들. 그래서 무척 인상 깊었고 요 고고의 구멍이라는 책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가슴에 구멍이 난 소녀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유니크한 에너지가 넘치는 작가분이라서 이번 기회에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현호정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누구냐? 바로 박완서 작가님입니다. 박완서 작가님 책 정말 많죠. 그에 비해서 저는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영상에 박완서 작가님의 책을 넣은 이유는 이 작가님의 책이 이 시대의 여성만이 다룰 수 있는 고유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건너서 이어지는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완서 작가님 책은 읽다 보면 굉장히 새로워요.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들도 생소한 게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몸으로 겪지 못한 어떤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진짜 시대의 보고 같은 책이죠. 보통 소설을 두고 시대의 풍향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의 소설 덕분에 그 시대의 풍경, 그 시대의 말투, 정서와 사건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자전적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겠지요. 그리고 단편 소설집은 이 7권짜리 전집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취향에 맞게 골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책은 최근에 발매된 3권짜리 장편 소설 미망입니다. 요거를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탐을 내고 있는데 그 책도 언젠가 읽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완서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사랑하는 한국문학 작가 10분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 목록을 꼽으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소개하지 못한 작가분들이 많거든요. 뭐 또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다면 언젠가 추천해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진짜 바야흐로 한국문학의 붐입니다. 저는 이 열기가 고루고루 넓게 오래오래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독서하실 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공복이 여러분 감사드려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복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